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등 크레인 쓰실 분은 평안 크레인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군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안 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평안 크레인입니다.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맹꽁이 평안 크레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안녕하세요. 서민경제의 든든한 벗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푸짐한 새해맞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월 21일까지 보고서 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와 금융상품 지도를 드립니다. 그 밖에 상품 종류별로 다양한 추가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험난한 경제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070-7584-2050으로 문의 주세요. 네, 1월 12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무부가 한국 검찰이 통일 토크 콘서트를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강제 출국시킨 것과 관련해서 신은미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북한에서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미국 국무부가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마저도 종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예, 좋았을 텐데라고 느끼는 대상은 누굽니까? 뭐 당연히 한국의 보수단체, 보수정권이겠죠. 예. 근데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이제 법에 대해서 얘기한 네. 건데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 국무부 사이트 들어가서 안 되는 영어로 일일이 아주 세심하게 번역을 했는데 보니까 한겨레가 다 번역을 해놨네요. 보니까 예. 이렇습니다. 한국이 대체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외교적 수사 같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신은미 씨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9일치 7면 머리 기사에서 이 기이한 사건은 한국 내의 보수파와 탈북자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0일치 6면에서 신은미 씨 사건을 자세히 전하면서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뉴욕타임스는 비판가들은 이적 행위에 관한 모호한 규정 탓에 법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 집권 이후 그런 남용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지난달에는 작은 좌파 정당이 해산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의 보도라면은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비판한 것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예. 법무부나 검찰의 선택이 과연 옳았느냐. 네.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신은미 씨가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재미동포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자죠. 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네. 예, 대한민국에 갔다가 강제 출국을 당했으니까 이런 입장을 충분히 또 개진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사안도 아닌데 어디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이게 정말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예. 신은미 씨는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지난 토요일 저녁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신은미 씨는 기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14면을 보면 한국일보 기자가 신은미 씨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신은미 씨가 말입니다.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100% 확신했지만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선 마당에 뭐라도 걸어서 문제 삼을 것을 예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은미 씨, 한국일보하고 전화통화로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신은미 씨는 검경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들이댔다. 먼지 털기식 수사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자, 어떤 먼지 털기식 수사였느냐. 신은미 씨가 콘서트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고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고발 내용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책 내용을 갖고 문제 삼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으니까 고발 내용과 상관없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문제 삼았다는 주장인데요. 검찰 조사 때 이랬다고 합니다. 검찰이 책 서문부터 한 줄 한 줄 무슨 의도로 썼느냐 이렇게 추궁했다는 겁니다. 책에다가 신은미 씨가 내가 마셔보니 대동강 맥주가 맛있더라. 북한 사람들은 강물을 그냥 떠먹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게 바로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쓴 저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 이 정치인이 평양 방문해서 북한 하늘이 참 맑네요. 예. 여기 하늘이 맑네요. 그러면 찬양입니까? 찬양 고무죠. 예. 그렇군요. 그나마는 매연 때문에 하늘이 잘 안 보이는 거고 이로써 북한의 이 환경 정책 이거를 찬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글쎄요, 저는 우리 외교부가 과연 미 국무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지, 네. 일종의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또 얘기라도 할지, 네. 아니면 또 보수 단체가 주한미 대사관 앞에 가서 규탄 집회라도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잠옷. 미국하고 비교적 가까운 울릉도에 가서 풍선 띄우는 건 어떨까요?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건너 삐라 좀 받아보시라고. 한겨레 일면 그리고 거의 모든 신문의 국제면 톱은 똘레랑스로 뭉친 유럽 소식입니다. 파리에서 100만 명이 행진을 벌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주간지 테러 사건
이 사건으로 유럽에서 지금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똘레랑스, 서로의 그 생각을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 테러와 반 이슬람 움직임을 반대하는 사상 최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웃나라 정상 등 40개국 대표와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파리 중심가의 공화국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낮 3시부터 중심가를 행진하면서 관용에 바탕을 둔 프랑스 그리고 전 유럽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이슬람주의 테러 세력에 반대하지만 이번 테러로 우려되는 무슬림에 대한 박해 등 극우 세력들의 준동에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테러가 발생했죠. 신은미, 황선식 콘서트에. 자, 생각이 없고 지각이 없었던 고등학생의 소행으로 드러났는데 말이죠. 단독 범행으로 말입니다. 이 고등학생을 꾸짖고 바른 길로 계도해야 될 어른들이 열사운운하면서 이 학생에게 후원금을 보내며 잘했다 이러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작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나 이제 황선 씨는 예. 그냥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요. 예. 예. 참. 이 똘레랑스로 뭉친 유럽의 장면을 보고 이 나라 수구 우파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관용을 베풉시다. 예? 관용을. 예.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쪽만 관용을 베풀면 뭐합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죠. 그 좋아하는 상호주의 왜 여기엔 적용을 안 합니까? 동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조업 심장 울산이 멈췄다. 참 상당히 눈길이 가는 기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몰려있는 식당초는 연일 한숨소리로 가득하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19년 무분규 기록이 멈췄고 그나마 교섭 7개월 반 만에 마련한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안도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 기사가 이 제조업 심장 울산이 멈춘 주범이 누구인지 벌써 여기서 다 힌트를 주네요. 외환 위기도 비켜갔던 부자도시, 이 부자도시가 저유가 공세, 중국 공세에 이 조선업 또 유화업이 휘청이고 있다. 식당의 하루 매출이 6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뚝 줄었다. 또 이렇게 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노조가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고 무분규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냥 회사가 주는 대로 다 임금 협상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제조업 심장이 다시 뜁니까? 이거 어떻게 기사 제목하고 기사 내용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역시 동아일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듭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 GMO, 이 GMO가 바로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1위네요. 수입 세계 1위. 자, 그런데 GMO 표기 가공식품은 제로라는 겁니다. 이게 GMO로 만든 것이다 라고 표기한 식품이 제로라는 겁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톤이나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말이죠. GMO를 말입니다. 콩 90%, 옥수수 99%, 예, 이렇게 수입했다는 겁니다. 콩기름 전분당으로 가공해서 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GMO로 만든 콩기름 또 전분당 이거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이게 GMO로 만든 건지 진짜 GMO 아닌 그런 생물체로 만든 것인지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GMO와 관련해서는 유해성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데요. 유해성 논란이 큰데 최소한 표기는 해서 선택권은 줘야 된다. 이 얘기죠. 사용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모른 채 GMO를 먹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1면과 8면에 실려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한겨레가 또 1면에서 다룬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 참사 규제 완화가 불씨였다. 비슷한 제목의 그 기사가 오늘 국민일보와 한국일보에도 실렸는데요.
지난 토요일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는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붙은 작은 불로 시작됐지만 피해는 매우 컸죠. 이명박 정부가 2009년 20에서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겠다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저가의 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해서 각종 안전규제를 완화해준 결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화재 피해가 컸던 10층 규모의 대봉그린 아파트와 드림타운 아파트가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진 24제곱미터 안팎의 원룸형 주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곳 입주민의 77.3%가 20에서 30대 직장인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대하면서 싼 값에 공급하려다 보니까 주차 면적과 건물 간 거리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줘서 사고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의 지적입니다. 게다가 인근 2차선 도로가 좁은 데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여의치 않아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는 건물 높이의 0.8배에서 1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는데 상업지역 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1조권 적용을 배제해서 건물 간격이 50cm 이상이면 50cm 이상. 이게 1m의 절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건물 간격을 그렇게 설정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이번에 대봉그린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은 1.6m 떨어진 드림타운 아파트로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확산됐습니다. 어떻게 불은 A아파트에서 났는데 피해는 A아파트, B아파트에서 동시에 날 수 있느냐. 이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 MB 때의 규제 완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 얘기하고 있죠. 원수 암덩어리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총량의 증가를 재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안전과 관련한 그런 규제,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고가 날 때야 비로소 이 규제의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건데 마구잡이로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가 목표가 아니라 안전이 우선시된 규제를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 방점에서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MB 정권이 그러하고요. 예. 박근혜 정권도 그러합니다. 글쎄요,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완화됐던 규제들을 또 다시 강화하는 논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수 암덩어리를 다시 붙이자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 지상파 광고 총량제와 관련해서 신문들이 지상파 방송을 집중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지상파 광고 총량제, 이게 뭐냐면요. 이 지상파 방송, 대표적으로 KBS, MBC, SBS라고 해두지요. 이 방송들 광고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초거든요, 길이가. 이거 한 번 나가는데 1,500만 원입니다. 한 번 나가는데 15초. 예, 1,500만 원. 그러면 1초에 100만 원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자, 지금 지상파 방송들 광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광고는 6분, 토막 광고는 3분, 종류와 시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나 총량제가 도입되면은 광고 형식에 관계없이 시간 규제만 지키면 되고, 지상파 방송들은 광고 가격이 가장 비싼 프로그램 전후 광고를 크게 늘려서 연간 1,500억 원에서 2,500억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종편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선일보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면을 총동원해서 지상파 방송을 맹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다 들춰내면서 말이죠. 사실 지상파 방송이 공정성 면이나 방송의 품격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시장의 포식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자, 하지만 조선일보가 광고 총량제를 이유로 해서 지상파 방송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 점도 의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지상파가 헐값에 외주사 저작권을 독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주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저작권, 그거 사실 만든 쪽에서 가져야 되는데 지상파 방송이 거의 다 먹고 있다는 겁니다. 뭐 마땅한 설득력 있는 지적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계속해서 신면을 보면은 지상파가 외주사가 받은 협찬금을 떼가고 과태료를 떠넘기기도 한다. 아울러 이 계약서 한 장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면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겨레 2012년 3월 16일자 이면 기사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또 종편을 겨냥한 외주사들의 한숨을 담은 기사입니다. 제작사가 따온, 그러니까 외주사가 따온 협찬금에 대한 배분 또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배대식 당시 독립제작사협회 기획팀장이 주장했습니다. 종편사가 유치한 협찬은 자기들이 100% 다 갖고 제작사가 유치한 협찬은 10%만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가 어디서 협찬을 구해왔습니다. 100만 원 구해왔어요. 그 가운데 90만 원은 종편사가 먹고 나머지 10만 원만 너희들이 가져가라. 수고는 외주사가 했는데 10분의 9를 종편사가 뭐 갈취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지상파는 어떨까요? 오늘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외주사가 직접 기업의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지상파는 협찬금 일부를 떼가거나 외주사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해외에 드라마를 판매해도 지상파 자회사에 15%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겨레 2012년 기사도요. 이 조선일보 그 기사 내용대로 15% 정도는 지상파가 먹고 나머지 85%는 외주사한테 준다는 겁니다. 종편은 어떠냐? 90%를 종편이 먹고 10%는 그 외주사한테 준다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더 심하면서 누구를 탓합니까 이게? 독립제작사협회 기획팀장이 밝힌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는 불공정 계약 관행 또한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도 없이 제작을 먼저 하게 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후려치기 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있어야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종영되는 시점까지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구두 약속만 받고 추후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면 제작비를 후려친다. 그래도 갑의 위치에 있는 방송사가 내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 인터뷰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관행을 지상파든 종편이든 다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조선일보 기사가 결국은 어떤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나온 기사다. 뭐 네. 이거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조선일보가 과연 이걸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겨레 기사를 보게 되면 TV조선 쪽 관계자는 우리는 100% 외주 제작을 하고 있고 외주사와 협력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줄 돈은 다 줬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조선일보 또 관련한 신명 기사를 보니까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족 시간대에도 막장 드라마 집착하는 지상파. 싼 값에 시청률만 얻으려고 황당 전개 등 자극적 설정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 몇 개만 바꿔보겠습니다. 가족 시간대에도 막장 시사 토크 집착하는 종편. 싼 값에 시청률만 얻으려고 황당한 주장 등 자극적 설정만.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많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누구 보고 막장을 운운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김영한 민정수석 지난 금요일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 들이받고 이제 그만뒀죠.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의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토요수석 비서관 회의가 옛날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날에는 쉬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자 지난 토요일에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로요. 김영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사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박 대통령이 즉각 수리했다고 하는군요. 이미 보도를 통해 다 접하셨겠지만은 김영한 민정수석 보고 너 나가서 국회 가서 답변해라 라고 했는데 김영한 수석은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김영한 수석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김영한 전 수석이 사석에서 한 말을 오늘 동아일보가 사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석에서 김영한 전 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한 다음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요. 사석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정수석 7개월간 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정윤의 동양 문건 사건 조사에서도 완전히 배제됐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김영한 전 수석과 가까운 인사들은 김영한 전 수석이 문건 조사에서 배제된 상황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서 결국 민정수석을 그만두기로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영한 전 수석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정윤의 문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 그 조사 과정에서 배제시켜놓고 네. 국회에 와서 답변을 나보러 하라니까 나 못한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바로 이런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권한을 행사하는 인간들은 따로 있고 책임지는 대상들은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권한과 책임을 고루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뭐 나가서 할 얘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나가가지고 얘기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욕은 바가지로 처먹게 만들고, 얘 뭐하러 나를 이 자리에 앉히냐, 차라리 그만두고 말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 남 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김기춘 잘못이라고 다 몰아세우고 있는데 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일보 오늘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치원로 학자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는데 김기춘을 경질하지 않으면은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 기자회견이 있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친박계 핵심 인사가 한국일보 기자에게 했던 말은 초유의 항명 사태가 났는데 대통령은 그냥 넘어간다면 리더십을 회복할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 대통령의 고민을 알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김기춘 비서실장 이제 정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번에 경질할지 이게 주목되고요. 근데 경질하면 말이죠, 또 모양새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정윤회 씨 문건에 따르면은 김기춘 비서실장 정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 박관천이가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김기춘 실장을 경질하게 되면은 그 문건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위 문건 찌라시 모아가지고 만든 가짜 문건인데 이게 다 실현이 되는 겁니다. 김기춘 실장 경질한다고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또 다른 논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라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 사전 조율 없이 한 15개 질문을 받는다는데, 예. 글쎄요. 기자들이 과연 어떤 질문을 할지가 이제 관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이 되지만요. 그러니까 조율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사전에 짜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인가요? 글쎄요. 어쨌든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사전 조율 없이? 예, 자유롭게 질문을 한 15개 정도 받을 거다. 증문 즉답을 한다는 겁니까? 실제로 그럴지는 봐야죠. 네. 예. 아니,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앞에 그 아이패드 갖다 놓고 누가 답변을 대신 써주면 아이패드 보고 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증문즉답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기춘 경질은 또 다른 논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정치면에서 주목됐던 기사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인 정동영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그런 소식입니다. 야권 신당을 추진하는 국민 모임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한겨레는 어떤 시각이냐. 우선 정동영 전 의원은 17대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이건 조금 잘못됐네요.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였죠. 진보와 개혁을 원하는 617만 명의 국민 지지를 얻은 정치인이다.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준 정당을 떠나는 거야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는 결국 가볍지 않은 정치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과거 어느 야당보다도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위기 탈출을 위해 몸부림치는 야당을 지금 이 순간 떠나는 게 대통령 후보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이러면서도 정동영 전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일부 인사들의 탈당과 신당 추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중요하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떤 가치를 내걸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 당대표 후보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탈당과 관련한 그런 변이 있는데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선명하지 못한, 강하지 못한 그 야당, 어떻게든 타협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야당 맛을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서울신문과 중앙일보가 약속이 난 듯 일면과 그 주요 면에서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년 10조 쓰는데 아기 울음소리 못 늘린 출산정책, 이런 제목입니다. 출산율이 2년째 1.19명 제자리인데 직장맘에 대한 보육지원, 휴가를 못 받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대기번호 100번째라는 거죠. 100개 넘는 정책이 있지만 그 정책의 늪에 빠졌다. 이대로라면은 2100년에는 인구가 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서울신문은 또 말라버린 젖 물리다가 분유동량, 이런 제목의 기사가 서울신문 2면에 있습니다. 3면에는 또 반대로 부유층의 이 보육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최근에 서울신문이 빈부격차를 집중적으로 심층 취재해서 다루는 그런 기획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보육 문제와 관련한 빈부의 차이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직장 다니는 아빠 엄마들은요, 이게 참 아이들 보육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이제 보낸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저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엄마는 일찍 퇴근을 해야 됩니다. 일찍 퇴근하지 못하면은 결국 아이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구조의 빈곤층의 보육 실태를 다룬 기사 오늘 2면에 있고요. 부유층의 보육 상황은 또 3면에 실려 있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를 좁히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아 비만, 이건 비만이면 왠지 과거에는 부유층의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제때에 그 식사를 못하게 되니까 또 집에 들어온단 말이죠. 엄마 아빠가 미안해.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줍니다.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아이는 이거 먹고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맞벌이하는 부부들 중에 이제 뭐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정도 있지만 대체로는 좀 이 중산층 이하 아니겠습니까? 소득 수준이요. 이 빈곤층 이 비만 문제는 그래서 결국 사회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대한민국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중 씨는 미시 강제 출국헌에 대한 의견. We can confirm that U.S. citizen Amy Chung, also known as Shin,
Yoon Mi was barred from exiting South Korea for the past 3 weeks. 미국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신은미 씨가 3주 동안 한국에서 출국 정지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the reports indicating the prosecution has asked that Ms. Chung be deported and banned from South Korea for 5 years. 한국 검찰이 또 이런 신은미 씨에 대해 5년간 한국 입국을 금지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We take our obligation to assist U.S. citizens overseas seriously. We're in contact with Ms. Chung and providing all possible consular assistance.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인 신은미 씨를 영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As it relates to the laws, I think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what was used here. 나는 여기에 한국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broadly speaking, our view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shown a consistent and long-standing commitment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나는 한국이 대체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왔다고 봅니다. As it relates to law, we're concern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in some cases, limits freedom of expression and restricts access to the internet.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북으로 규정된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 씨의 출국 전 마지막 입장 표명. 출처 오마이뉴스. 통일을 염원하자, 화해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반하는 건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정으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런 느낌이고요. 껍데기는 추방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제 마음은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성숙되어지고 더 뭐라 그러죠?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은 쫓아낼 수가 없죠. 강제 출국을 당한다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슬프죠. 그렇지만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비록 몸은 강제 출국 당해요. 당할 수 있지만 마음까지도 제 모국에서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